손비나 부모님께 20억대 새집 선물의 진실. 경기도 효도 하우스 공개 뒤 한 줄의 제목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팬들의 가슴이 먼저 뜨거워진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박수와 환호를 먹고 자라는 무대의 별이자 하루도 치열함을 내려놓을 수 없는 노래의 장인. 그가 어느 날 돌연 마이크 대신 집 열쇠를 들었다. 그것도 부모님께 전하는 단 한 벌의 열쇠.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 20억대일까? 정말 부모님을 위한 집일까? 이 모든 건 홍보용 스토리텔링이 아닐까? 그러나 화면 속 그녀의 눈빛은 설명을 앞선다. 경기도 푸른 띠를 두른 외곽, 도시와 자연의 경계가 부드럽게 어깨를 맞댄 땅, 그곳에 자리한 2층의 포근한 집 한 채. 손잡이를 한 번만 돌리면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마당 끝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거실까지 한 호흡으로 들어오는 그 집 한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은 가수도 스타도 아닌 한 사람의 딸이었다.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든 순간이었다. 노래로 사랑을 받던 사람이 사랑으로 집을 지었다고 말하는 장면? 그 진실의 서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992년 경남 하동. 맑은 강물 위로 아침 햇살이 번들거릴 때 외려 더 단단해지는 얼굴들이 있다.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서로를 먼저 챙기던 집, 설거지하는 물소리와 라디오 사운드가 섞여 하루의 박자를 맞추던 집, 그 집 식탁 위로 작은 손이 두 손을 모으고 노래하던 날들이 있었다. 어린 손비나는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왜 이토록 좋았는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오래 부르고 싶다는 마음 하나는 분명했다. 학교 축제의 작은 무대, 면사무소 앞 임시 특설 무대, 동네 잔치의 마이크까지. 마이크의 크기가 다를 뿐 설렘은 언제나 같았다. 그 설렘이 끈기가 되어 이어졌고 그 끈기가 버팀목이 되어 시간을 붙잡았다. 2018년 드디어 정식 데뷔. 환호는 거대하지 않았지만 방향만은 정확했다. 트롯이라는 한 장르를 품고 하모니카처럼 오래 숨을 불어넣을 마음의 악기를 챙겼다. 대중 앞에 이름을 새긴 뒤 그녀는 궤도를 바꿨다기보다 궤도를 단단히 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히든싱어, 트롯신이 떴다 같은 프로그램들은 노래에 붙인 라벨이 아니라 노래로 건넨 인사였다. 어디에서 서든 진정성 있는 발성, 또박또박한 딕션, 과장하지 않는 손짓, 무대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의 온기가 그녀의 표정이자 호흡이 되었다. 무대가 커질수록 화려함은 늘어났지만 그 가운데 빛을 내는 건 여전히 한 사람의 목소리, 두 눈, 한 마음이었다. 2025년 또 한 번의 도전. 경쟁이란 이름의 레일을 달리면서도 끝내 선의 자리에 오른 그녀는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보여주었다. 기교로 관객을 놀래키기보다 이야기가 있는 음색으로 객석 전체의 체온을 올리는 방식. 이 성취는 한 가수의 커리어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이 어떤 곡선을 그려왔는지 말해주는 정직한 그래프였다. 그러나 무대에서 내려오면 남는 질문이 있다. 나는 왜 노래하는가? 누구를 위해 노래하는가? 잘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들은 언젠가부터 손비나의 한쪽 가슴에서 오래 자리를 잡았다. 정답은 놀랍도록 간단했다. 부모님. 그녀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불리던 이름, 인생이라는 노래가 시작될 때 박자를 맞춰 주던 첫 번째 손. 힘들던 날에 밥숟가락을 그녀 쪽으로 한 번 더 밀어주던 시선. 연습실에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도 밤길을 조심하라던 말, 그 모든 사소한 배려가 쌓여 집이라는 꿈이 되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았다. 대신 평생 부모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집이면 충분했다. 그 다짐은 데뷔 전부터 마음 깊숙이 놓인 저금통이었다. 소리 없이 동전을 모으듯 보이는 데보다 보이지 않는 데에 힘을 들이며 그 저금통이 기적처럼 열리던 해 부모님의 60번째 생신이 가까워왔다. 날짜를 둘러싼 달력이 두툼해질수록 결심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예산과 생활 동선을 겹쳐보고 무엇보다 공연이 잦은 직업 특성상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거리의 조건을 꼼꼼하게 본 끝에 경기도 외곽 한 지역이 손에 들어왔다. 도심과 차로 1시간이면 닿는 곳. 하지만 창을 열면 바람이 진짜 바람으로 들어오는 곳. 밤하늘에서
별이 여전히 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곳, 그곳에 2층짜리 집이 자리를 잡았다. 햇살이 잘 드는 남향, 미끄럼 걱정 없는 원목 바닥, 고단한 무릎을 배려한 계단 손수침의 높이, 발코니에서 사계절을 놓치지 않도록 만든 난간의 폭 한 칸 한 칸이 다 이유를 가진 설계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넓은 거실이 먼저 팔을 벌린다. 흰 벽에 부드러운 색감의 소파가 깊게 눌린 자국을 남길 정도로 안락하고, 거실과 이어진 오픈형 주방은 누구라도 쉽게 도구에 손이 갈 만큼 동선이 명확하다.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허리를 숙여 그릇을 꺼낼 필요가 없고, 주방 조명은 손목의 작은 움직임만으로 밝기가 달라진다. 주방 옆 식탁은 4사람이 앉아도 넉넉한 크기, 명절이면 6그릇의 반찬이 오가도 붐비지 않는 너비다. 반대편에는 가족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손비나가 바쁜 일정을 마치고 들러도 대화를 놓치지 않는 동그란 공간. 한쪽 벽에는 그녀가 사인 대신 작은 악보 한 장을 붙여 두었다고 한다. 무대에서 완성하지 못한 소절을 가족과 함께 채우겠다는 의미처럼. 2층으로 오르면 부모님만을 위한 전용 침실이 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운 날에도 커튼 하나만으로 온기를 거두고 새벽이면 새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리는 창이 있다. 침실 안쪽 욕실은 발목이 비틀리지 않도록 경사를 낮추고 샤워기의 위치는 팔을 높이 들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내려앉았다. 작은 발코니는 계절 따라 제 표정을 바꾼다. 늦봄의 아침이면 연두빛이 안부를 묻고 한여름 낮이면 바람이 목덜미에 땀을 식히며 가을이면 노란 잎사귀가 난간에 잠깐 몸을 기댔다가 내려앉는다. 겨울에는 언 손바닥이 난간에 오래 닿지 않도록 목재를 선택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집의 시간을 천천히 움직이게 만든다. 정원은 이 집의 자랑이다. 입구 쪽 작은 화단에는 계절마다 꽃이 번갈아 피고 지며 뒤편에는 반원 형태의 산책로가 둥글게 이어져 있다. 아침마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 길을 2바퀴 돈 뒤 나무의 인맥을 한 번 더 살펴보신다. 어머니는 텃밭에 앉아 상추와 방울토마토, 쪽파를 가꾸다가 고개를 들면 하늘의 구름이 오늘의 반찬처럼 가볍다. 나무 벤치 옆 바깥 의자는 또 하나의 거실이다. 저녁이면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차를 마시고 어떤 날은 조용히 별을 세다가 어떤 날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따라 부른다. 집이란 본디 건축 자재로만 지을 수 없는 법, 웃음과 사소한 움직임, 하루치의 고단함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 공식을 손비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한순간의 폭발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계획과 절제였다. 20억대라는 숫자는 자극적인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 숫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숫자 사이에 들어있는 생활의 디테일이다. 전국 행사 무대에서의 출연료, 방송과 토크 프로그램의 출연료, 지역기업과 생활 브랜드의 광고 협업, 유튜브와 라이브에서 팬들이 보내온 후원, 이 모든 수익권은 계절처럼 돌고 또 돌았다. 어떤 달은 풍년이었고 어떤 달은 비웠다. 그녀는 그 진폭을 기록해 곡선으로 만들었다.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공연 이동 경로와 숙소 패턴을 표준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다. 무리하지 않는 대출을 활용하되 상환 계획을 가계부의 첫 장에 적어두고 수입이 좋을 때일수록 저축 비율을 먼저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